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8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보수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내 강의가 요새 특히 굉장히 이제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수가 원래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불란서에서도 많이 갑자기 많이 발전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보수주의 있고 현재 있고 과거에 어떻게 됐고, 또 우리나라 보수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강의를 지금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보수를 정립을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이 보수라면서 정립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탐구도 안 하고 미팅도 안 하고 그냥 뭐 기초를 만들지를 안 하면서 그냥 상대판이 못하니까 정권 교체를 하자.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상대방이 못하니까 자기들이 보수를 찾아야겠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그 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의해서 그냥 재수 좋게 찬스, 그게 아빠 찬스가 아니라 국가 찬스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먹으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자기들 노력 없이 공짜로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아주 저급한, 그러니까 좀 지질이 못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해.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시간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고. 단지 공부를 않고 머리가 깨어있지 않고 뇌세포의 속성을 잘 모르니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그러는데 저 주의 사강이 우리나라를 자꾸 헐뜯고 이용을 당하고 이런 이 시대에서도 결국은 진보가 잘하려고 하면은 결국 가서는 오리지널로 역사적으로 건강하고 적절하고 좋은 보수주의를 세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건강한 진보도 생겨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책임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수주의를 정립한다는 것이 특히 한국식에 맞는 이 시기에 이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보수주의라는 건 시대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기초를 이제 잘 쌓아야지 발전할 수 없지, 발전할 수 있지. 기초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세팅도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보수를 발전시키냐는 그 말이 되지를 않는다고. 이 뇌의 세포의 속성에 의해서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냄비 현상이 나오지. 대통령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 되면 보수주의가 어떻다. 일간신문에 잠깐 반짝 보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각인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돌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문화나 의식이랄지 사상에 뭐가 됐든지 뇌 속에 축적이 돼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뇌 속에 이 문화적인 의식이랄지 DNA가 생기는 거라고, 후천적으로. 그런 거 이제 선천적은 이제 약한 거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과정도 없으면서 결과만 가지고 자꾸 하면 굉장히 미루는 사람들이라고. 뇌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이게 도전 정식, 앞으로 진취적이고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잘 해소되고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자꾸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상황을 자꾸 오픈시켜주고 그래야지 융합사고랄지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오버래프 되는 그런 이제 항상 이제 일반적인 상황 그런 것은 특수한 이제 어떤 분야만 전공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람이 다 알고 그러면 서로 사회적인 이제 노하우 축적이 되어 가지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영국의 보수주의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수주의가 어려웠을 때는 이제 노동당이나 또는 자유당이 이제 총리를 했었고 그러지 않고 잘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자 수상인 그 대처도 상당히 보수적이다 아니다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제 시대가 가고 그러고 그러면 야당하고 여당하고 정책이 비슷비슷해진다고 그게 안정된 사회의 표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들쑥날쑥 이러면은 그것도 사회가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지금 영국의 보수주의는 이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많이 이제 학자로서 정립을 해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세기 중엽이나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벤자민 디슬레일리 수상이라고 수상을 했었어요. 보수당에서 수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학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매스컴에 이 사람이 소개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특별하고 내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벤자민 디슬레이리는 원래 자기 조부모가 이탈리아에 살았어요. 이탈리아에 살았었는데, 이제 유태인이라고. 유태인이 이제 내가 알기로는 유태인은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에 계속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는 지혜, 교육, 그것에 대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이제 유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머리가 좋은 곳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머리를 자꾸 발전시키는 자가 발전되는 환경을 자꾸 극복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 유태인은 돈도 잘 벌고 잘 쓰기도 하고 헤프게 쓰지 않는다고. 자기 자식한테는 공짜 돈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내가 미국에서 유태인 가정을 좀 알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역사적으로 이제도 알고 또 책에서도 알고 실제 미국에 이제 유태인들은 상당히 이제 변화된 이제 유태인이라고. 아주 오리지널 유태인은 좀 그런 사람은 좀 적은가고. 오리지널 이제 유태인들은 이 까만 빵떡 모자 쓴 이제 유태인이 진짜 오리지널 유태인이잖아요. 근데 이 디슬레이리가 이탈리아에 살았었는데 이제 어디로 이제 이민을 왔냐면은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아일랜드 그 수도가 이제 더블린이잖아요. 지금 이제 거기 아일랜드가 영국보다도 GNP가 2배나 더 많아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화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대영 제국이 있었던 그 시대 굉장히 영국이 강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상했던 사람이 디슬레일리인데
이제 영국의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주의, 식민지도 많이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제 팽창하고 아주 강한 영국을 만든 사람이 이제 디즈레일인데, 어떻게 유태인 사람이 영국의 수상까지 올라갔느냐? 자기 능력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아일랜드로 왔다고. 아일랜드로 이주를 왔는데, 아일랜드에서 자기 아버지도 열심히 살고 이제 스테이터스,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0년, 200년 전에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근데 내 생각에는 북아일랜드는 아직까지 영국에 들어가 있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웨일즈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그 본 섬에 있는 이제 잉글랜드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아일랜드가 식민지였어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그거 빗대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치 권한을 이제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영국이 아일랜드 거기에 식민지가 아니라 차차차 이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 보면 영국에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거든. 원래 이제 앵글로 삭선이라는 이제 그런 영국 민족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 사람은 뭐 겔트족인가 무슨 하여튼 종교하고 종족은 조금 다른데 비슷비슷한 사람에게 영어도 잘하고 생긴선도 비슷비슷하고 그때 유태인은 조금 생김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그건 야담이고, 하여튼 이 벤자민 디슬레이리가 그 아일랜드에서 다시 또 영국 런던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 13살인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법학도 공부하고 정치도 공부하고 글을 잘 썼다고. 처음부터서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태 가정에서는 애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지적인 애를 만들어낸다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유태인 엄마, 그 다음에 먼저 강의에서도 유태교의 교육이랄지 지적인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탈무드 교육에서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것을 강의했었는데,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 벤자민 디슬레이리를 보니까 이 사람이 런던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때에서부터서 유태인을 개종해가지고 영국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카톨릭이 아니라 새로운 영국 교회가 뭐냐면 성공회야잖아.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있잖아요. 성공회가 있는데 성공회라는 것은 영국의 이제 개신교, 뭐 청교도도 있고 무엇도 있고 파도 많은데, 그런 것은 몰라도 되지만은 어떤 영국 성공회로 개종을 했다고, 집안이. 그래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국회를 여러 번 했다고. 국회를 뭐 6선인가 7선인가 8선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쭉 하고, 굉장히 이제 영국 여왕한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거기서 활동도 많이 했고, 영국이 팽창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고, 그래서 수상까지 했다고,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보수주의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영국 보수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소개를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안정된 보수를 하면은
동요가 적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편안하고 부강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변화나 개혁을 하면은 점진적으로 하자고 그랬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보수가 변하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는 좀 상대적인 거라고. 어떤 나라에서나 시대에 따라서 어떤 데는 보수가 강하고, 그럼 인기가 없으면 이제 총리를 배출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이제 기울기도 하고,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 사상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이야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인 개혁을 하는 데는 이제 보수주의지만은 급진적으로 할 때는 노동자 계급이 이제 스테이터스 계급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결국은 사회주의랄지 결국은 급진 세력은 빨리 개혁을 하고 빨리 이제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보수를 급진주의를 알면은 우리나라 현재의 우리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바로 터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영국의 보수 강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합법적인 권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든가 독재 국가에 있으면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잡은 것은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고. 그것은 급진색이라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씨가 급진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타는 그 자체는 급진적이라고. 사회주의적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현재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소급해 가서 박정희를 예를 들어서 하여튼 좀 부실하지요. 우리 보수는 아무래도 초기에 시작하고, 동시에 우리 보수는 이제 급진 세력, 북한 공산당의 이제 반공 세력으로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것이 보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를 정립한다는 것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달리 정립을 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란 말이 있어 이제 서양 르네상스에서 내가 강의할 때도 자유란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내가 이민 갔을 때 미국에서 자유란 것을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몸소 체험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또 강의에서 또 여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재미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법치주의와 자유를 중시한다. 그리고 관행을 중시한다. 관행도 오래가면은 이제 썩으니까 퇴보를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보수도 가끔 이제 물을 갈아준다든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바람을 넣어준다든가, 인위적으로 또는 계기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이 이제 보수주의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또한 의미와 책임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먼저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책임의식하고 자유의식이 없어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 우리 대한민국 머릿속에 그게 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정은 잘 아는데, 공평하고, 근데 정의라는 것이, 그 정의라는 것이 그 말도 이제 가끔 이제 강의에 이제 말이 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 그런 법무 그러면은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정의부. 우리가 법무부가 아니라 정의부라고 해야지 맞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법무가 더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영어가 정의부지만은 이제 법무부라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법무부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기득권을 그래 기득권이 그러니까 강남 기득권이 있다고 하면 강남 사람들이 여유와 권력과 돈이 있고 동시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강남 좌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그래야지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은 먹고 살고 애들 가르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평을 실현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잘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회 진보보다도 결단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할 일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수도 안 되고 그 보수가 너나 잘해라. 보수 너도 잘하지 못하면서 왜 자꾸 상대편에 일 잘하는 것을 자꾸 이 발목을 잡고 신경을 쓰게 너나 잘해라. 그런 것이 이제 맞는 소리라고 그게. 그래서 국민의 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 남북한이 대치 상황에서는 우리가 진보주의 북한의 진보주의나 사회주의는 역사적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자기들이 우쭐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 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조금만 보수주의 진보적인 사상이나 급진적인 하면 너 빨갱이 아니냐. 그렇게 자꾸 억누르면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해서 이 진보성이야.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제 자꾸 좀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머리를 굴리는 메커니즘이나 작동하는 원리랄지 원칙이랄지 그런 걸 잘 알게 되면은 보수주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깨우쳐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정책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 참 총장이 답답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식 보수주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국민의힘의 당사자들이나 또는 거기에서 나온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든지 이런 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맨날 말로만 하고 뭐 상대편이 잘 못하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건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기본적으로 뭘 없으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건.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한국의 보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치 학자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많아요. 소집을 해가지고 미팅을 하는 말이에요. 미팅.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정당마다 싱크탱크란 것이죠, 소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싱크탱크란 것은 어떻게 투표를 국민을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다음 대통령이나 누가 그렇게 투표를 잘 끌어오기 위해서 연구하는 데가 싱크탱크 같다. 그건 말도 되지도 않는다. 그 어폐가 있잖아요. 싱크탱크란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정립하고 세팅을 하고 거기서부터 차차차차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 때는 핵심적인 구호나 제도 시스템만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의 기구로서 경험과 탐구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적으로 이제 분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미국의 정부는 이제 보수라는 것은 작은 정부를 수립하는 것도 보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보수 편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공무수를 자꾸 늘려가지고 뭐 취업률을 뭐 올린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에 맞을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국민이 설득할 수 있게 알아듣게 또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힘이 지금 이야기 공고히 하고 마음에 무장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답답한 친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내년이고 10년 후에고 결국은 그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한국의 보수주의를 정립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 인문사회의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지. 경험은 경험대로 뭐 따로따로 놀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하면은 맨날 돌아오면 타버리라고. 그러니까 발전은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이제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택 교수가 정치학자나 되는 것 같아. 내가 확실은 잘 모르겠는데 보수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이걸 정립을 해가지고 강원택 교수를 거기에 싱크탱크가 됐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태스크포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을 이렇게 저기 컨설팅 뭐 돈을 좀 월급을 줘 가지고 심어 놓으라고 자꾸 연구를 하라고 탐구를 하고 그래서 유권자한테 제시를 해 주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방향을 제시하면은 결국은 투표자들이 이제 조금 달라지네 하는 거라고. 그래야지 이제 국민의힘에 자기들을 이제 투표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현재의 홍보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그거가 덧붙여서 이런 가지 같이 동시에 해줘야지 머리가 작동하고 일회성으로 투표할 때만 이제 투표를 잘 나오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영국 보수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저수를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보수적 복지국가. 박근혜 정부만 보더라도 보수적 그러니까 이제 경제 민주화는 안 됐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보수적인 복지 국가가 이제 그것도 노인한테 돈을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도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돈을 뿌려야 된다고. 늙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돈을 서포팅하고 그것은 이게 내 세포의 성질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헛돈 쓴다고. 가성비가 아주 낮게 돈을 주는 거라고. 그런 것을 머리를 유태인 사람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그것은 유태인 사람한테 배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 보수는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일을 잘하려면 지금부터 늦지 않으니까 공약이라도 넣으란 말이야. 보수주의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 하나만 넣으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대통령이 안 됐든지 간에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좋다고. 다음에 또 4년이나 5년 후에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할 거 아니야. 그때 또 써먹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축적시키면 그게 바로 발전한다고. 그렇지도 그런 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재밌는 거 있어. 서울대학교 자료를 보니까 중도층이, 나도 중도층이라고. 나는 여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양쪽이 다 잘해야 되고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야지 건강한 진보도 생기는 거라고. 그것을 이제 여유 있고 돈이 있다고 까불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세팅을 공부를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라고.
자기 개인적으로나 또는 그 탕평책이라는 것이 쓰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런 것을 깨우치 못하고 와닿지 않는 사람의 반대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창성을 이게 수혈받기 위해서 탕평책을 쓰는 거라고. 그것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영조가 됐든지 정조가 됐든지 다 탕평책을 썼잖아. 그래서 더 발전하고 그랬는데 그 후로부터는 모르겠어요. 지역적으로 세도 정치를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창조성이 떨어져서 또 임금이 조선 임금의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해가지고 외척에 이렇게 저렇고 집권당이 사대부 세력이 강한다든가 왕당파가 됐든지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잘 사회적인 노하우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지 자꾸 느려져 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즈레일리 이 사람은 유태인인데 이 사람은 내가 소개를 하는 것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또 가정교육이 잘 돼 있고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유태인이 영국에서 200년 전에 300년 전에 벌써 유태인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있다고. 보수주의 영국이라는 그 굉장히 귀족적이고 굉장히 딱딱한 사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후작인가 백작인가 이 영국 여왕으로부터서 자기도 받고 그랬거든 이분이. 그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해가지고 대영 제국이 굉장히 팽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분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이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커멘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소수자고 동시에 이 약소민족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자꾸 캐서 그걸 자꾸 심어준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수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른 이제 보수주의자나 이제 깨 있는 보수자, 영국의 보수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던 많은 이제 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현재까지는 내가 눈에 띄는 사람이 이분이 눈에 띄어서 지금 그리고 시사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미국의 보수주의의 이것에 대해 순서에 따라서 내가 강의를 지금 도중에 한국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책에 의하면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제 그 10가지의 덕목이 있다. 미국에 100년 전에 저술을 한 거거든, 이게 내용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민족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미국이라는 이제 굉장히 쓸만한 헌법을 만들고 또 그리고 미국도 처음부터 보수주의였다고. 미국에 사회당이 있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잖아,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도덕을 잘 지킨다. 종교적으로는 아무래도 도덕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왜곡되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의 종교 이거 조금만 다른다고 해서 그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시아파, 수니파.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싸우고.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노론파, 소론파 별로 차이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그냥 고집스럽게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싸움질을 하고.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고. 지금 복잡한 이제 변화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잘 대처를 못하면 강대국에서 먹히고 왜곡당하고 비참하게 망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잘하면은 또 모르지만은
상황이 다르면 상대편이 잘 못해가지고 생기는 불행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망한다든가 중국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플랜 B, 플랜 C, 중국이 망했을 때 플랜을 A가 안 되면은 B를 하자, C를 하자. 그게 현재 어떻게 그 인텐전시 플랜,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을 미리부터서 정책을 세우고 생각하고 그런 거다고. 예를 들어서 그 우습게 생각하면 모르지만은 상당히 오래전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라고 있다. 노무라 증권, 증권회사라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다시 넘어오고 한국이 망하면은 어떻게 한국의 피난민을 어떻게 뭐 규수지방인가 어디다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피난민을 한국에서 넘어온 피난민들 그 수용하자는 것을 증권회사에서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알게 있다. 왜 그러면 그런 것도 그 증권하고 많이 관계가 되잖아. 변동이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국가 이제 통화를 어떻게 한다든가 물가고를 어떻게 컨트롤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제 미리미리 한국 동란에 일본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덕을 많이 봤다고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국 동란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군수물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한국에 팔아먹어 가지고 미국한테 돈을 빼 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렇게 자꾸 이제 우리가 머리를 잘 굴려서 그 원인과 결과를 평가를 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러셀 커크가 이야기한 두 번째는 종교적 신앙에서는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성리학, 불교의 모든 보수주의 그런 개념이랄지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인용을 하고 융합을 해서 더 좋은 보수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 대부분은 원래가 보수주의다. 에드먼드 버크도 그랬고 미국의 건국의 대통령들 1대, 2대, 3대 대통령이 거의 전부가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forefather라는 말을 쓰잖아. 미국에서는 이제 건국의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게 목표가 뭐냐면 신의 나라를 만든다고 그래. 신의 나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적으로 완결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항상 미국은 뭐 무슨 일하고 이벤트가 있으면 뭐 국가를 부르고 그런 것은 거기 국민들이 국가를 보고 태극기를 성조기를 보면은 애국심이 절로 우러나온다고. 그 선조 때 어떻게 영국 식민지를 오랫동안 이제 받아왔다고 미국이. 그런데 서러움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미국 사람들 심성에는 그런 것이 다 있다고. 그래서 식민지에서 벗어난 데가 이제 아일랜드고 동시에 미국이라는 거.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신과 인간에 대한 그런 게 연관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종교가 많이 타치하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이단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특히 공산주의 이론을 많이 이게 써먹잖아요. 인용해서 그 제도를 어떻게 잘 굴러가게 한다든가. 그래서 올바름을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지 보수도 발전하지 인생이 지루하지 않게 만든다고. 말이 좀 재밌잖아요. 인생을 발전시키는 데서 인생이 지루하면 안 되니까 이벤트가 됐든지 계기가 됐든지 일부러 만들어서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서 자가 발전하는 원동력을 추진력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동기부여란 말을 과거에 내가 동기부여라는 것이 자아 자부심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을 올바름하고 이제 올바름을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사명감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자체가 인생이지 않느냐.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뭐 괴로움만 있다든가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괴로움을 많이 이제 의식하는 사람들은 피해 의식에도 그렇지만은 인간의 속성은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많이 이제 새겨듣는다고. 근데 좋은 것은 그때뿐이라고. 좋을 때는 그때 하하하 하고 기쁨을 누리고 짧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많이 이제 밤이고 낮이고. 근데 유태인이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은 확실치 않는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리고 하무라비 법전인가 거기 그 시대라고. 근데 그 아라비아 국민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인식이 적은가는 몰라도 머리도 있고 돈도 잘 쓰는, 돈도 벌 줄도 알고 돈에 대한 이제 운영 같은 걸 잘 하기 때문에 아마 이집트에서부터서 그랬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피땀 흘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뇌를 발전시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때부터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어느 나라인가 바비론인가 뭐 거기에서 특히 재무부 장관은 유태인을 썼어요. 하고 서로 종교가 다른 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재무부 장관을 돈을 잘 관리를 잘하니까 유태인을 쓴 거 아니에요.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요. 결국은 돈을 잘 매니지를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이 월스트리트 그 증권 회사에 많이 포진해 있다고. 자기가 그 두각을 나타내니까. 동시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유태인 사람들이 많다고. 뭐 준비은행을 하고 있는 연방은행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면은 인문계가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지혜의 즐거움도 있잖아요. 모르는 것을 새다르고 그럴 수도 있겠나. 그게 조그마한 인생의 기쁨을 잊고,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되 책을 놓고 공부를 하면 그게 즐겁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확실히 번역은 못 하겠는데 공자도 그래서. 그러니까 공자도 책을 딱 펴놓고 책을 읽는 목적은 그 공부를 하고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경구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적이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보수주의, 특히 강남에서 본인들이 잘났고 힘이 있고 오만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대장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꾸 이상하게 왜곡되게 만들어내진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판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인마이 포켓 그 돈을 자기가 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도덕률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잖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국민이 1급이고 정치하는 사람이 3급.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꾸 있는 사람도 기득권이 있으면 그게 노예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약화돼요. 그럼 펼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거든. 근데 결국은 이제 교육을 잘 받는다든가 사회의 그 어르신 말씀을 잘 따른다든가 그걸 자꾸 젊은 세대 자꾸 심어주고,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6.25 때 피난 나온 사람이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6.25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물주는 인간에게 굉장히 공평하다고. 그렇게 시련을 주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준다고. 그게 얼마나 공평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은 불행이 됐든지 시련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에 의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보수라는 것이 미국에서 잠깐이나마 미국에서 공화당 또는 이제 민주당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두 번째 국적을 해보건 사람이라고. 내가 났을 때 대한민국 국적, 또 미국에서 좀 있다가 와서 또 역이민을 해가지고 내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단 말이야.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두 번째 패스포트를 한국 국적을 부여해 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에 대한 이제 국정원에서 다 스크린을 다 하거든. 이놈이 북한에 놀러 갔는지 동조를 했는지 어떤 반공적인 그런 것을 제대로 행동을 했는지 어떤지 그걸 다 조사한다고, 한국 국정원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6.25에 살아남은 사람이고 피난이 눈에 선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내가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이제 자산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튼 열심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제 내 강의가 오리엔테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겠지만, 결국 가서는 그 정치가 됐든지 자부심이 됐든지 기초가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정직, 양심, 책임, 공정, 정의, 자유, 목표, 행동, 도덕, 이런 것, 그거 뭐 이런 것이 다 건강한 자부심을 발전시키는데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것. 동시에 이런 것이 서양 사상에 흐르는 맥락에 이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생각을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마찬가지라고. 결국은 한통속이라고. 뭐 한통속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환원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파헤치면 그런 파헤친 것이 뭐 정치 사상이 됐든지 사상이 됐든지 또 자부심의 법칙이 됐든지 그걸 전부 다 동시에 이제 수렴이 된다고. 그게 이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계통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이제 뇌 세포들이 가지를 치고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서로 연결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연결시키면 이게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그런 이제 인간 뇌세포의 성질에 따라서 다 가미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게 융합적인 강의라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